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빗속을 뚫고 정치 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의 후배.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Everything. 정치연구소 미니 김관옥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옥입니다. 네, 빗속을 뚫고 열심히 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게 이 말은 꼭 해야 한다. 한 가지 꼽으신다면 어떤 건지요. 글자 제한 없이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 금요일이니까 나왔어요. 지지율 상승했더라고요. 예, 상승했습니다. 모처럼 한국 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3% 해서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6%포인트나 내렸어요. 그래서 57%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은 그 기간 내에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간 내에 일주일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딱 하나가 미국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실제로 긍정평가 이유도 보면은 외교가 35% 가장 높았고 그 외에 국방안보 5% 이렇게 있거든요. 그 합하면 한 40% 정도가 외교 문제고 근데 부정평가도 외교가 1위예요. 1위로 32%를 꼽았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강제 동원 배상 문제 이것이 부정평가한 것이 7%니까 이걸 합하면 39%거든요. 그러니까 40대 39.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또 따로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 이게 42%. 네. 그다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가 42%.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두고 이 양쪽의 그 이견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그런 결과를 보였죠. 김관옥 소장. 그렇죠. 저는 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층이 또 결집하는 모양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국빈 방문 중에 했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파이. 예. 그리고 그 바이바이 아메리칸 미스 아메리칸 파이. 예. 의회 연설을 이제 영어로 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색적이고 이렇게 지지를 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감흥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결집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분이 25%예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됐다가 17%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4분의 1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제 IRA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법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무역과의 어떤 문제가 계속 적자가 확대된다. 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봤고요. 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요일 7일 날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하는데 일정 윤곽이 좀 나온 거죠. 일정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정은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1월 모레 도착한 직후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갑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에 12년 만에 그 일본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가는 것인데 이거는 뭐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국립현충원에는 그 항일 독립투사 분들도 잠들어 계시죠.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그날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한 후에 이 또 정상 만찬 이렇게 이어지는데 월요일에 출국하는 날 한일 의원연맹 그 양쪽 국회의원들 민주당과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니까 몇 사람하고 한국의 한일 의원연맹 그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불참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만으로 간담회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 6단체장과도 면담을 하니까 여기서 또 뭐 경제 교류 문제 같은 것도 논의가 되겠죠. 한남동 관저 홈파티도 있죠. 7일 날 밤에.
그다음에 네, 거기 7일 날 그 만찬입니다. 그것도 만찬을 하면서 이 대회가 같이 부부가 같이 그 만찬을 갖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기시다 총리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 그렇죠.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어떻게들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방위를 했을 때 사실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런 어떤 사과의 문제를 언급을 했으면 굉장히 이제 순조롭게 이제 전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기시다 총리한테는. 그러니까 방한의 어떤 거는 12년 만에 처음이니까 온 김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슨 다른 어떤 얘기가 오가도 사실은 감흥이 별로 없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기시다 총리가 사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즉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았어요. 30%를 막 밑돌기도 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윤 대통령 가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일종의 양보한 거 하나 없다 이렇게 되면서 50% 돌파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 기시다 총리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 낮은가? 경제 문제가 영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가들은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4% 찍고 있는데 여기는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측도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일본에서도 지금 경제거든요.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실상 뭐 지지율이 향상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사과를 한다. 그럼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할 것 같다. 사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송평론가님. 저는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사과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공동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 나옵니다. 한국 기자가 뭐 저번에도 1998년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역대 내각의 정신을 개성하겠다 이 정도 했는데 그 입장이 뭐냐 하면은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시다가. 그런데 저는 아마 그때는 본인 입으로 기시다 입으로 도쿄에서 회담을 할 때는 반성 사과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역대 그 개성하겠다고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DJ 오부치 선언까지 합해서 DJ 오부치 선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있죠. 그것을 포함해서 개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제3인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입으로 반성과 사과 이 정도는 저는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뭐 알려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일본 언론에서 네, 일본 언론에서 오부치 정도의 그 수준의 사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럼 기자 질문을 받고 송평론가에게는 기시다 총리가 뭔가 사과 얘기를 할 것 같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럴 거였으면 일본에서 하죠. 첫 만남 때.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상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기시다 총리의 어떤 지지율 같은 경우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호응이 거의 지금 한국 때리기 또는 한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월한 또는 유리한 국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순간에 사과를 한다. 또 저 자세로 간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바꿀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의견 들었고요. 자, 근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답방하는 자체 이거 자체가 성과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던데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게 뭐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 물론 이 5월 중순에 G7 회담이 있는데 그래서 한중일 정상이 만날 텐데 그 사이에 이번 모레 왜 오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때 G7 회담 할 때 그때 같이 만나도 되는데 굳이 한국까지 오는 것은 그 이유는 일본이 설명을 했죠. 일본의 그 국가안보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 그 방한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방한을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일본 정부 차원에서 했어요. 그렇다면은 보답을 위해서 방한을 한다면은 그냥 왔다 가는 거는 보답이 아니죠. 뭔가 가지고 와야죠.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잔에 반을 채웠다. 그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했는데
일본이 이번에 기시다가 와서 그것을 마저 채울지 아니면은 3분의 2 정도 채울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채우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런 방안의 어떤 과정을 보면 먼저 사실 의제를 정하거든요. 물밑에서. 근데 의제를 정하기 전에 그냥 방안이 결정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제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앞뒤가 바뀐 거 그렇죠. 아니냐? 저는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을 게 없는데 방안을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와가지고 후쿠시마 뭐 원전 오염수 다시 우리 방출하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간다 그러면 저는 뭐 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안보 경제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우리에게 딱히 뭔가 이거 우리가 원하던 거야라고 줄 수 있는 게 일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자, 송평론가께서 이제 우리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뭐든지 기시다 총리에서 어떤 과거사에 사과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우려는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갔다. 네. 일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돌아갔다. 우리가 그러면 얻는 거는 뭐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간 거 그 자체만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공동선언문은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예.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해야지 그 안에 기시다가 뭐 사과를 하든지 반성을 하든지 할 텐데 공동선언문이 없으니까 한국 기자가 물어볼 게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 노코멘트 한다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회담처럼 그 역대 뭐 내각의 정신을 개성하겠다 정도가 나오면은 그거로서는 우리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죠. 나빠져서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네. 물론 그 뭐 안보 협력, 뭐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데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귀한 것 이런 건 성과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러면 국내 여론은 상당히 나빠질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시다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반성과 사죄가 나오리라고 계속 보는 거죠. 기자회견이 7일 날 밤에 있는 거예요? 정상회담 하고 나서죠. 1월 날 오후에. 일요일 날. 예. 예. 저녁 때쯤 하겠네요. 네, 저녁 그러면. 때쯤 하겠죠. 예. 만찬 전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게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요 한국 땅이요 라고 좀 물어보세요. 독일을 본받으세요. 이 얘기는 아마 기시다 총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같고요. 오염수 바다에 보내지 말아요. 말하면 뭐하노. 또 기시다 총리에게 2번 다시 독도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사과 안 한다에 제 손목을 겁니다. 오호. 우리도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태영호, 김재원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유도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송평론가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에 지금 해보를 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윤리위에서 지금 뭐 예상되는 것이 한 당원권 1년 정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당원권 1년 정지가 되면 두 사람 다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 두 사람이 1년 동안 그 최고위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최고위원 회의가 그 최고위원이 선출직이 5명인데 네. 그러면 3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출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최고위원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복귀가 되죠. 그러니까 3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사퇴를 하게 되면은 거리가 되면은 한 달 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새로 뽑아요. 2명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윤리위에서 뭐 이렇게 당원권 정지하는 것보다는 자진 사퇴를 해주면은 새로 최고위원을 뽑아서 네. 최고위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자진 사퇴를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들 마음은 다르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김 소장님, 네. 당원권이 이제 만약에 정지되는 결론이 나온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내년 1년 만약에 정지다 그러면 내년 4월 공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겠죠. 지금 내년 총선이 4월 달이 아닙니까? 내년 그렇죠. 4월. 예. 지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 갑이고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아니요. 강남 갑. 서울 강남 갑. 강남 갑. 예, 예. 아, 지역구가. 김재원 최고. 아니요. 김재원 김재원은 최고는 원외고. 원외입니다. 아, 원외. 그리고 태영호 최고가 이제 강남 갑이거든요. 사실은 이 두 분이 다 최고위원을 나온 이유는
사실상 공천을 좀 유리하게 받겠다. 뭐 그 목적이 가장 컸을 텐데 지금 뭐 당에서 압박한다고 바로 사퇴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의 어떤 기류가 굉장히 바뀐 분이 태영호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사실상 윤리위에서 뭔가 심사를 받는다고 할 때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는 뭐 소신이다. 뭐 김구 선생의 발언, 4.3의 발언 뭐 이런 거 다 소신이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진복 수석과의 어떤 이 대화라고 하면서 녹취록이 이제 흘러나와요. 뭐 이러고 나니까 이 버리는 카드처럼 두 분 다 이렇게 아마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 나오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리위는 이게 자율적 기관이고 독립적 기관이다. 여기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분들이 판단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리 판단도 하기 전에 지금 사무총장이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굉장히 다급한 건 알겠지만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송 변호사님 국민의힘 윤리 결정이 다음 주 8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2일 날 시작을 했고 예. 첫 윤리위원회 처음 열렸습니다. 새로 구성돼서. 예. 그리고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 8일 날 다시 논의를 하는데 그날 결정이 될지 아니면 그날 태용호 김재원이 와서 소명을 할 거예요. 소명을 하는 기회를 주고 그때 이준석 케이스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소명을 듣고 바로 하기도 했고 소명을 듣고 좀 이따 하기도 했으니까 네. 8일 날 할지 조금 미뤄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6 전에 어떤 조처를 해야 된다. 5.16 그 관련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5.16 전에 5.18. 네. 죄송합니다. 5.18 전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저께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 이제 자청해서 기자회견은 하는 그 모습 보면 마지막에 하면 상당히 이 격앙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정치인 문화에서는 좀 익숙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예. 근데 하여튼 만약에 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리위 결정을 뭐 따르긴 따르겠습니다만은 네. 뭔가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또 반발하거나 지금 이제 버틴다는 거는 윤리위 결정보다는 자진 사퇴하라는데 네. 그걸 자진 사퇴 안 하고 버틴다는 이야기죠. 그런가요? 네, 자진 사퇴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자진 사퇴를 해줘야지 최고위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그런데 지금 저번에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뭐 격앙된 모습도 보였고 본인이 마치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불쾌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대화가 없었다는데 이진복도 없었다고 하고 태영호 의원도 본인도 없었다고 하는데 보좌관들한테 뭐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설명을 해주면은 공천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거짓말 논란인데 이게 거짓말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기정사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태용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그 용산의 그 공천 개입 논란이 일어날 텐데 태용호 최고위원이 버티고 있으면 그걸 방어를 못 하죠. 근데 태용호 최고가 저렇게까지 격앙의 어떤 표현들, 자세 이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가 지금 이진복 수석인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돼요. 뭐 쪼개기 후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태영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로 돌아가면 굉장한 북한의 이론가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의 어떤 이 논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뭔가를 보장받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서 파국의 끝까지 가서 뭔가를 얻는 과정이 없으면 아마도 계속 가지 않을까. 고집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권 1년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더라도 최고위원 자리에서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 탈당 권유나 제명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그 징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게 이 말은 꼭 해야 한다. 여러분 문자 몇 분 또 소개합니다. 오염수 문제 확실히 밝히라고 해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 오면 계란말이에 맥주 한잔 하나요?
제가 메뉴 추천할게요. 오삼불고기 고춧가루 팍팍. 오삼불고기가 오징어 삼겹살 불고기가 같이 하는 거죠. 예. 저는 기시다 총리가 사과는 하고 다른 건 다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 주에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자기는 패스하더라도 박강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는 거는 개념치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뭐 그게 이제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단순한 계산 속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원내대표 이제 만들어졌다고 원내대표들만 만나겠느냐. 그런 어떤 배제 정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본인은 이제 민생 이런 걸 위해서는 또는 정치라는 협치라는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자기가 배제돼도 그런 이 대화 국면 네. 이거 자기는 허용한다. 뭐 이렇게 좀 통 큰 모습 이런 것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는 안 된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형님 먼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말 그 진실성에 좀 의문을 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강원 원내대표 나는 안 만나도 개념치 말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 만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먼저 해야 돼요.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이런 논란이 있는데 나는 나중에 만나도 되니까 우선 여야 관계가 푸는 게 급선무니까 당신이 먼저 만나라. 기자들한테 할 얘기가 그렇죠. 아니고. 그런데 그 박강원에게는 이야기 안 하고 기자들에게 먼저 했거든요. 나는 개념치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 되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얼마나 부담을 갖냐 하면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친명이면 괜찮아요. 친이낙연계거든요. 친이낙연계인데 그러면은 그 이재명을 패스를 하고 본인이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뭐 이 간호법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 상황에서 친이낙연계가 이재명 대표를 패싱을 하고 대통령과 만난다. 이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박강원 그 원내대표가 두 번째로 형님 먼저 다시 대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나이로는 박강원 대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가 뭐 톱이고 원내대표가 두 번째라서. 아니 근데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 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뭘 만나요? 그러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뭐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합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권을 담보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가 가져왔는데 네. 만약에 당에서 추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더 지도력의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전 참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야당 대표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놓고서는 원내대표 와가지고 이렇게 푹 빼고 만나겠다는 일종의 이제 따돌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이 일종의 협치인지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불협치의 어떤 정치를 지금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송평론가님. 일단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거는 부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 1대1 회담을 요구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고 그 이유가 연결된 것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갑자기 검찰은 검찰의 시간표대로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뭐 다시 뭐 소환을 급히 한다든가 그러면은 논란이 생겨요. 그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그렇다고 소환을 안 하면은 또 그러면 뭐 사법 절차가 또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이 둘이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원내대표와 같이 만나는 그것을 해서 물꼬를 터야죠. 자, 김 소장님. 어떻게 짧게 좀 해주세요. 지금 예. 우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건가요? 대통령이 일단의 재판의 과정 속에서 검찰이 기소하면 모든 게 유죄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단계는 접어두고 정치는 정치 속에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안 만난 게 벌써 1년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한테 한 말씀 한 줄평 해주기 바랍니다. 미스터 송부터 해주세요. 3, 2, 1. 독일 좀 본받으세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 기시다. 기시다한테. 예, 독일 좀 본받아라. 예, 어린이들이 여기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관옥 소장님 누구한테 어떤 말 하고 싶어요? 3, 2, 1. 과거를 사과하고 새 출발합시다. 기시다한테요? 아, 역시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웃어줬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권 평론가 김관옥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세 분 추첨했습니다. 4018, 1463, 7272 세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1+1이 부릅니다. 휴게소. 여기서 놀다 가시게 세상 사 피곤하면 쉬어 어서와 맛 좀 보시게 인생 바쁘다고 말하시지만 잠깐 쉼표 한번 찍자고 웃기만 해도 모자란 세상 인상 풀고 어서옵쇼 내가 그대만의 휴게소 인생 길 막힐 때 휴게소 내게 달래줄 때 휴게소 삐삐삐 비비고 찍찍찍 찌리고 난 너의 휴게소 휴게소 서산에 가면 어디 구젓